자, 야심차지 아니한 코너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야심찬 코너, 도시 이야기입니다. 네. 건축가 김진애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깜찍하다고 했더니 깜찍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진짜 패션이 깜찍해요. 아니 제가 명랑소녀라는 별명을 가져본 적은 있어요. 근데 깜찍하다는 얘기는 제 인생 처음으로 들어봤고 일단 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즐거워합니다. 그 나이에 이르러서 드디어 깜찍이라고 불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니, 패션이 굉장히 20대 초반이 소화할 정도의 패션을 세련되게 소화하죠. 그거를 그 나이에 잘못하면 이게 주책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갑시다.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주제입니다. 도시 건축가로서 도시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와 관련된 역사 얘기도 하다가 정치 얘기도 하다가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그런데 오늘은 주제를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도시가 망한다. 도시도 망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고 또는 뭐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오고 그래서 후쿠시마처럼 망하고 이런 얘기인가요? 당장 어저께도 울산에 굉장히 울산 지역, 경남 지역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이 도시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경주에서 5.8 지진이 난 것도 그렇고 네. 저희가 생전 생각해 보지 못하던 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불길하다는 생각이 불길한 전조들이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평소에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워낙 규모가 있고 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망한다는 생각 안 하죠. 다 안 하죠. 역사책에서나 볼 정도의. 그렇지. 역사책에는 가령 우리가 즐겨서 가보는 유적들. 가령 폼페이가 지진으로 망했다라든가 가령 앙코르와트가 뭐 한때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그냥 전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완전히 몇백 년 동안 묻혀 있었다든가. 마야 문명이 일시 망했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핵폭탄 터진 히로시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 이제 도시 공부를 할 때 제가 한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 남북 간에 우리 한 40분 거리 아니에요? DMZ부터.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2,300만 정도가 모여 살거든요. 야, 참 대단한 용기다. 배포도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도시를 공부하다 보면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 도시하고 우리 도시의 그러니까 건축 기술에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안전 기술도 다르고 하는 게 그쪽하고 우리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그쪽에는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거, 해일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진학자, 일본에서 그 지진학으로 교수가 되신 한국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일본 도쿄, 이 금사라기 땅에 공원이 이렇게 많은 게. 그리고 왜 이렇게 건물도 낮은가.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진할 때 공원으로 뛰어가느라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조 주택이 많잖아요. 뭐 기껏해 2, 3층짜리. 목조 주택이 이제 흔들려도 같이 흔들려주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거든요. 목조 주택 오히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벽돌 같은 걸 많이 쓰고 많이 그랬던 게 지진 같은 거 걱정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진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솔직히 지금 너무 불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에 솔직히 수도권 밑에도 활성단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활성단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번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지진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저 건물이 견딜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령 우리가 지진에 대한 위험이 있었으면 가령 일본처럼 고층 건물 이렇게 많이 짓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뭉탱이로 짓는 건 안 했을 거예요. 지어도 단층을 확인하고 짓는다든가 반드시. 그럼요.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진 보강 설계 훨씬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지식으로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기반에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기준이 마련된 것도 최근이고. 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은 이야기는 보통 제 나이 벌어지면은 학교로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뭐 수혜가 나도 그렇고. 네. 항상 우리가 봐온 장면 학교로 가신 분들. 네. 학교 체육관. 근데 그 지진학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가면 안 된다. 지진 날 때는. 그럼요. 거기는 층이 낮으면 내진 설계가 기준이 마련되는 게 늦기 때문에 네. 학교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낮은 학교 건물들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불길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요새 왜 초등학교에 지하에 왜 지하 주차장 놓고 그렇잖아요. 요새 네. 많이 짓고. 그것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라도 좀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지하 주차장을 한 3층 짓고 거기다 체육시설 놓고 그러니까 정말 학교로 또 뛰어가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걱정이 막 듭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서 더 걱정하시는군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사실 전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의 도시 체계를 공부할 때 수도권에 2,300만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을 좀 생각하면서 도시를 지었어요. 그때는 좀 분산도 하고 그때도 행정도시를 뭐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도시 전쟁 때문에 행정도시 지어야 된다. 이런 6.25 끝난 얘기가 지가 20년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느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대비하지 않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방공호 본 지도 오래됐고요. 방공호, 뭐 물탱크 이런 거 본 적 무지무지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런 불길한 전조들이 있는 부분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인공 재앙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다.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1,000만이 넘고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는데 네. 자연재해도 네. 그리고 사람에 의한 재난에도 네. 방비가 안 돼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요새 뭐 전쟁 얘기도 쉽게 얘기하고 지진 얘기해도 아직도 지진 얘기 나오면 남의 얘기를 하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네. 그 뭐 경주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피부를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그럼요. 예. 네. 무섭다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근데 네. 수도권은 아직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지진보다도 전쟁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더 그런 가까운데. 생각도 더 가깝고 만약 뭔가 아무리 국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수도권에서 일산에 네. 전쟁을 방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일렬로 지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화를 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전문가로서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도시가 영원한 게 아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우리가 무슨 방비를 대고 있나 이거를 물어야죠. 지도자한테도 물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쉽게 전쟁에 무슨 모니터에서 나오는 게임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네. 전쟁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그럼 전쟁 준비가 됐나? 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기껏해야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요새 많이 하는 게 뭐 싱크홀 정도,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태풍하고 이제 홍수, 우리가 평소 많이 느끼는 재앙들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심각한 부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거를 방비를 한다라고 하는 게 꼭 재앙에 방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평소에 도시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 공원들 많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에 공원 많고. 너무 높은 거 많이 안 짓는 거 사람들 밀집하지 않고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야말로 방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 이게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 당연히 괜찮겠지.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제 영원하고 땅은 안 꺼져.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의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국정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비나 사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은 부분이 국정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워낙 대규모 자원도 들어가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의 지도자는 너무 겁이 없어요.
그래요? 겁이 없어요. 전쟁 얘기도 막 하고 피난 얘기도 막 하고 오라는 얘기도 막 하고 그다음에 뭐 나도 별로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지도자는 이 국민의 안전에 절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의 지도자가 사실은 겁이 좀 있어야 사실은 거기에서 국민들을 위한 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해지라는 게 아니라 비겁해지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서 겁을 먹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이런 투자를 합시다. 우리 이런 큰 일을 바꿔 나갑시다.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당장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걸쳐서 우리 활성단층도 조사하고 합시다. 이런 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실은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혹은 전국의 활성단층 지도를 3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을 투입해서 정권이 바뀌든 이어지든 상관없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안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자녀들이 거죠. 다니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 지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합니다. 네. 근데 겁이 없으세요? 안 해주시면은 본인은 직접 댓글에 도전하실 겁니다. 그거 하여튼 차기 대통령은 하여튼 겁 많은 대통령, 국민을 위한 겁을 많이 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 안 하다가 망한 도시들이 생각이 막 나신 거죠. 지금 생각 막 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도 막상 재앙이 터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가 모르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엄청나게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진 대국 일본도 후쿠시마는 대비할 수 없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애 도시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국회의원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